이번에는 다리가 보니까 11개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제 현우가 또 혼란에 빠지겠죠. 아니 분명히 아까 우리가 한 마리가 소로 바뀌면 다리가 10개에서 12개로 바뀌었는데 11개면 뭐지? 하다가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엔 하겠죠. 그런데 힌트를 주고 저희가 계속 시간을 주면 아이들도 생각을 해냅니다. 제가 오늘도 연립방 정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수학 가르치시는 분들의 레전드가 소와 오리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소와 오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소와 오리가 합쳐서 5마리가 있습니다. 소와 오리의 다리 개수를 다 세보니까 14개인 거예요. 그러면 소는 몇 마리이고 오리는 몇 마리일까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풀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머리를 막 굴려서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소가 A 마리고 오리가 B 마리라면 소와 오리는 합쳐서 5마리. 그러면 A 플러스 B는 5. 그리고 소의 다리는 4개니까 4 곱하기 A. 그리고 오리의 다리는 2개니까 2 곱하기 B는 합쳐서 14.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머리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지만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벌써 연립방정식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1, 4, 2, 3, 3, 2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문제를 생각해내요. 그래서 오리는 3마리고요 소는 2마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합쳐서 다리가 10개야. 오리는 몇 마리야? 소는 몇 마리야? 라고 하면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답을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1, 4, 2, 3 3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내죠. 오리가 5마리고 소는 1마리도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해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소와 오리가 합쳐서 5마리인데 다리가 합쳐서 20개야. 그럼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쉽게 대답을 하겠죠. 이번에는 오리는 빵마리고 소는 5마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냐면, 오리 1마리가 소 1마리로 바뀌면 다리는 몇 개가 늘어난다? 2개가 늘어난다. 그래서 오리만 있으면 10개. 그럼 12개가 됐다는 건 소가 1마리. 다리가 14개가 됐다는 거는 소가 2마리. 20개가 되면 소만 남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좀 바꿔요. 저희 아들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와 있는데 이제 지훈이랑 현우가 소를 막 가지고 노는 거야. 같이 섞어서 막 놀아. 그래서 내 소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 내 오리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 현우가 지훈이랑 놀고 나서 세보니까 오리랑 소가 합쳐서 5마리가 늘었어. 그런데 다리가 8개가 늘어났어. 어떻게 된 거야? 소는 몇 마리 늘거나 줄었고 오리는 몇 마리가 늘거나 줄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에 대한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빠질 수도 있구나, 마이너스라는 숫자도 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있는 과정을 착실하게 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상하다, 오리만 있어도 10개인데 8개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아이들이 이제 막 혼란에 빠져요. 근데 아이들이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오리는 몇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여기서는 5마리까지밖에 못 늘어날 걸 예상을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 한마디를 해주면 아이들도 수의 체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오리가 6마리가 늘어나고 소가 1마리 줄어들었을 수 있잖아 라는 얘기 했을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생각해보니까 오리가 소 하나로 바뀌면 다리가 2개 늘었지, 소가 오리로 바뀌면 다리가 2개씩 줄었지. 그러면 오리가 5마리면 다리가 10개였는데 그럼 8마리가 되려면 오리가 6마리가 되고 소가 1마리가 줄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냅니다. 이걸 우리의 중학교의 언어로 하면 오리는 플러스 6마리, 소는 마이너스 1마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아이들이 오리가 10마리 늘고 소가 5마리 줄어서 합쳐서 5마리가 늘 수도 있구나 라는 경우도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 즉 수의 체계가 마이너스까지 확장된다 라는 거죠. 여기서 수의 체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현우는 지금 이런 걸 저랑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현우야, 그런데 오리랑 소랑 합쳐가지고 5마리야. 똑같이 5마리인데 이번에는 다리가 보니까 11개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제 현우가 또 혼란에 빠지겠죠. 아니 분명히 아까 오리가 1마리가 소로 바뀌면 다리가 10개에서 12개로 바뀌었는데 11개면 뭐지? 하다가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엔 하겠죠. 그런데 힌트를 주고 저희가 계속 시간을 주면 아이들도 생각을 해냅니다. 1마리가 바뀌면 다리가 2개 늘어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늘었으니까 반개 늘어난 거 아니야? 오리 반마리가 소 반마리로 바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 머릿속에
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자유형만 하다가 배영도 하고 평영도 하면 그게 또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힘들지만 재미가 있고 뭔가 계속 도전하게 되는 맛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적절한 시기에 수의 체계를 확장시켜 주는 게 수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뭔가 도전 의식을 생기게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셔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퀴즈 내면서 수의 체계를 자연수에서 분수로 그리고 또 마이너스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아이들도 수학을 더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선행 학습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수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의 체계를 넓혀주는 그런 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아이들의 수 체계를 재미있게 넓혀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